반대편 사람 너무 많은데? 다들 해지면 타려고 기다리는 거 같아. 네. 어. 네. 응. 베트남 여행에서 호이안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낭을 다녀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즐길 거리가 다양했지만 저는 안방비치와 올드타운에서 기억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드타운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국적인 디테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참고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때문에 방문하기 전부터 기대감이 컸는데 직접 확인하고 진심으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호이안에서 최우선적인 필수 코스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각설하고 가격 정보와 함께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올드타운은 한때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무역항이 있던 장소입니다. 1999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고 한국으로 치면 도시 전체가 불국사와 비견될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관광지로 발전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19에서 20세기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인상적인데요. 이 매력적인 장소에서 공예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올드타운을 방문하는 최종 목표가 대부분 소원배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별거 없는 게 그냥 투봉강에 등불 띄우고 소원 비는 건데요. 뭔가 유래가 있나 싶었는데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건 아니더라고요. 호이안 소원배의 유래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이안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곳이지만 등불은 호이안의 전통문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밤이 되면 강에 등불을 띄우고 소원을 비는 것은 호이안 전통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유래는 호이안이 과거 무역항으로 번성하던 시절입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 등불을 띄우며 안전을 기원하던 것에 비롯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올드타운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등불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건데? 사이즈가 좀 큰데? 크지? 아, 일단 이거 킵해 놓고. 응. 이어서 나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크기냐 디자인이냐. 디자인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크기가 좀 요거 있거든. this more inside. This more inside. 둘 다 하던데. 어떡할래? 응. 드디어. 드디어. 지갑을 쓴다. 맛있다. 글쎄.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저에게 올드타운과 소원배는 개인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추억이었습니다. 일단 도시 전체가 너무 이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감을 거의 채웠을 만큼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취향에 맞을 때의 이야기지만 여긴 진짜 해외다 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면서도 그 분위기가 묘하게 색달라서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은 건물 자체에서도 발산되지만 서양인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느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넘어갔는데 다녀왔던 모든 곳 중에 서양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스의 아름다운 관광지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름다움의 절정은 어두워진 올드타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등불이 여기저기 밝혀 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담았다는 것 자체로 찾아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 방문하세요. 낮과 밤의 올드타운 풍경을 모두 눈에 담길 권장합니다. 밤이 메인이긴 한데 어두워져 가는 이곳의 모습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원배에 대해 말하자면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시간으로 체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
이걸 꼭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등불 띄우고 소원을 비는 게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빌어보는 경험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간절한 소원 하나를 빌고 왔는데 생각보다 만족감이 밀려와서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는지가 소원배 만족감의 핵심입니다. 물론 사진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불이 밝혀진 감성적인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야간 촬영인 만큼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됐다. 저거 찍어라. 네. 야시장도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사먹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것도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기념품 구매하기도 좋았고 그만큼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걸어만 다녀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소원배를 포함한 올드타운 스케줄에 저는 하루를 몽땅 투자하길 추천합니다. 제가 한나절 정도 여기 머물렀는데요.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올드타운 걸어 다니다가 등불 띄우고 소원 빌고 야시장 구경하고 나오니까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장소인 걸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일찍 가서 맛집도 찾아다니는 건데 많이 아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혹시 최고인데? 이렇게 저에게는 완벽에 가까웠던 호이안 올드타운에서의 추억이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호객입니다. 참 어딜 가도 이게 여러모로 발목을 잡는데 관광도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원체 이런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나름 청정구역이 있습니다. 호객이 심할 만한 곳이 대충 몰려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조용히 걸으면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라 하기 애매한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건데 평일에 방문해도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3월에 갔다 왔던 거라 비수기였는데요. 만약 성수기와 주말이 겹친다면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특히 다리 쪽에서 사진 한 장 건지려면 본의 아니게 민폐를 서로 끼쳐야 합니다. 해가 지고 사람이 가장 많아지는 시간이 되면 거의 인파에 밀려서 걸어가야 할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때가 가장 사진을 이쁘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너도 나도 찍고 싶어서 조금씩 몰려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원배 가격 및 이용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다행히 정찰제라서 흥정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인 기준 15만 동, 그리고 4, 5인 기준 20만 동입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곳은 강가 주변에 여기저기 눈에 잘 보여서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것도 호객이 있으니까 눈치 보고 돌아다니면 저쪽에서 먼저 접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원등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개당 1만 동입니다. 흥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돈을 깎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눈에 보이는 아무한테나 구매했는데 다른 분들 후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것도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소원등은 하나에 1만 동입니다. 참고로 배 탑승한 이후 노를 저어주시는 분도 소원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수가 있을까봐 불안해서 그냥 미리 구매하고 확실하게 챙겨가는 걸 권장합니다. 정말 혹시라도 소원등이 배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노를 저어주시는 분이 판매하는 건 혹시 실수로 소원등을 파손시켰거나 갑자기 소원을 하나 더 빌고 싶을 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초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저랑 여자친구는 모두 비흡연자라서 라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원등을 구매할 때 라이터를 빌렸는데요. 불을 붙일 때가 되니까 노를 저어주시는 분도 라이터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준비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를 탑승하는 과정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면 가까운 탑승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타는 위치가 여러 군데인데 평일을 기준으로 굳이 빠른 줄을 찾아야 할 만큼 엄청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기다렸다가 타도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도 회전율이 중요해서 너무 천천히 돌아가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먼저 탑승했던 분들이 내리는데요. 이후 올라타면 되는데 물결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5분 동안 소중한 시간을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원래 관광을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휴식에 집중하는 휴양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타운을 구경하며 돌아다닌 시간이 완벽에 가까운 추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국적이고 색다른 공간에 매력을 크게 느꼈습니다. 구경할 게 많아서 눈이 즐거웠고 물론 에너지 소모는 조금 있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호이안으로 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스케줄을 거의 대부분 투자해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줘. 김정아 여기서 사진 찍어줘. 너 봐라.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